이제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누가 만들었냐면 아보가드로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먼저 탄소의 원자량을 우리는 얼마라고 했냐면 12, 탄소의 원자량은 12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나타났냐면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양적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데 양적 관계를 하려면 질량, 수, 부피가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원자량을 12라고 했다는 것은 실제 질량이 아니라 가짜 질량이잖아. 가짜 질량을 수나 부피로 환산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분은 이 원자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제 질량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원자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한번 자꾸 써볼게. 그냥 탄소의 원자량이 10인데 얘를 실제 질량으로 실제 질량 그러면 뭐가 돼? 실제 질량 여기다가 g을 붙이면 실제 질량이 되는 거거든. 즉 같은 등호에서 g을 붙이고 싶은 거야. 원자량이 10이라는 애를 실제 12g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개수가 과연 몇 개일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양적 관계가 성립이 돼요. 질량이 나왔고 개수가 나왔으니까 이들의 관계가 나오잖아. 그럼 양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네. 근데 그 당시 탄소 한 개 실제 질량은 알고 있었어요. 얼마였냐면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 한 개의 질량이 이만큼인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이제 무엇이 궁금하냐면 얘 12g이 되기 위해서 과연 몇 개가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지. 한 개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려면 12g이 되려면 곱하기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10의 23승계가 일단 있어줘야 돼. 그럼 둘이 소거가 될 거 아니니? 그 다음에 곱하기 12란 숫자가 나오려면 얘가 대략 6의 2에 가까우니까 6.02 이걸 한 개의 질량인데 이만큼의 개수가 있으면 곱하기 하면 뭐가 돼? 12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으면 이 개수가 있으면 무엇이 되느냐? 그 원자량에다가 나는 12에다가 g을 붙인 거랑 똑같아지겠네. 다시 써볼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질량은 어떻게 돼?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인 12와 같은 숫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어야 실제 질량과 개수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거든. 여기까지.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원자량은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정의를 내렸어. 그럼 변하면 안 되는 숫자가 되고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도 이 원자량에 대한 개수니까 얘가 고정된 값이니 얘도 고정된 값이어야겠지. 근데 단점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잠깐 예를 들게. 필기도구 연필이 12개가 있으면 내가 얘를 어떻게 하기로 했대? 한 다스라고 하고 묶음을 하기로 했었던 거고 마늘이 있어요. 마늘. 얘는 이제 펜이고 펜이 12개. 마늘이 100개가 있어. 그러면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한 접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개수를 따졌다라면 얘는 수긴 수야. 그런데 얘를 묶음의 수가 되어지는 거지. 단위가 되어버린 거야. 얘는 개, 한 개, 두 개, 수적 단위라면 얘는 묶음 단위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요 아이를 조금 더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손쉽게 해주려고 한 거야. 이 12가 너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래야 계산하기가 편하거든. 그리고 얘를 양적 관계로 넘어가려면 g을 붙였을 때 하는 게 편하거든.
지금이야 싫겠지만 하다 보면 얘가 되게 쉽다는 걸 느껴. 그래서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어떻게 했냐면 묶음 단위로 바꿀 거예요. 1몰이라고. 요 아이가 요거랑 똑같은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1몰. 그 다음에 얘 질량. 의 질량이 무엇이 돼? 원자량에다가 무엇을 곱한 거랑 같다? 그람을 붙인 거랑 같다라고 해서 이 단원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1몰이라는 개수의 질량은 원자량에 그람을 붙인 거와 같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됐고 차분히 들으세요. 최대한 암기가 아닌 형태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 물로 해볼까? 물이 있어요. H2O.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원자가 아니라 원자들이 모인 분자가 된 거잖아.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 분자량이라고 하고, 할 때마다 분자량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난 라지 M이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자, 해보자. 수민아, 얘 분자량이 얼마예요? 숫자가? 뭐 어디서 나오는 숫자가 3이야? 아, 3개? 수소 2개, 산소 이런 똑같이 같은 게 수소가 원자량이 1인데 2개 있죠? 더하기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16인데 하나 있죠? 그래서 얘가 18이 되어집니다. 피곤하면 누워서 뒤에 가서 자. 잘 준비를 하고 있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랑 하나 꼭 약속을 해주자. 요거를 1월달, 2월달, 1월달에는 얘가 메인이고 2월달엔 주기율표를 할 거야. 주기율표 할 때는 하면서 숙제로 요 단어 문제를 계속 줄 거기 때문에 요 개념은 2달 내내 할 거야. 외우지 않으셔도 돼. 계속 풀 거야. 단 약속. 숙제는 꼭 하기. 난 모르면 무조건 나한테 질문하기. 그것만 해. 너희들이 혼자 따로 열심히 막 뭔가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좀 따라와 주세요. 이때 첫 번째, 여기서 팁. 꼭 요 패턴을 단 3월 달부터는 하라는 소리 안 해. 하지만 1, 2월 달 동안만큼은 요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 주세요. 그럼 3월 달에는 완전히 몸에 배서 머릿속에 딱 떠올려놓고 출발해. 그럼 이제 난이도가 수능 특강이나 2점짜리, 3점짜리 갔을 때 부담감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2점짜리 수준만 돼도 한 2등급은 안정적으로 가. 물론 3점짜리 갔을 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해. 그러면 거의 1, 2등급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 나서 분자량이 18이야. 분자량이나 원자량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갔을 때 어떻게 요걸 그대로 쓰는 거야. 1몰 질량이 얼마야? 18에다가 그람 붙인 거야. 이렇게 한 번만 다시 할게.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한다면 12에 16이 2개 있어. 합이 얼마? 44죠. 이런 거 써줍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바꾸냐면 1몰의 질량이 그냥 끌고 들어와서 그람 붙여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얘가 얼마큼이 있냐면 54g이 있대. 54g일 때 얘 이 몰수는 이라고 물어봐요. 한 번만 다시. 이번에는 얘가 2몰이 있어. 2몰 개만큼의 개수가 있었을 때의 무엇? 질량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질량 가지고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개수를 통해서 질량을 묻는 경우도 있어. 이럴 때 잘 봐. 이걸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대로 1몰이었을 때 질량이 18g이야. 비례식. 근데 몇 몰인지 몰라. 하지만 54g이야. 몇 배니? 3배지. 그러니까 그만큼 질량이 3배니까 개수도 몇 배가 돼야 돼? 개수도 3배가 되어야겠지? 어려운 거 아니야. 해석하는 거야. 똑같이 한 번만 다시. 1몰일 때가 얼마냐면 얘가 18g이야. 그런데 지금 몇 개가 있어? 2몰이 있으면 개수가 2배 됐으니까 질량도 얼마가 돼야 돼? 2배가 돼야겠죠? 36g. 당연한 거겠지? 어렵지 않아? 요건 이제 예를 들어준 거니까 요걸 이런 식으로
요 패턴. 물론 지금 이 노랭이는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1, 2월 동안은 조금 지겹다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정도는 뭐 하지 마. 왜냐하면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거는 이런 거 안 해도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요걸 안 해놓으면은 미스 나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아까 뭐라 했냐면 지겹도도 1, 2월 달 동안만큼 하다가 3월 달부터는 안 해도 돼. 왜?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익숙하면 되는데 잊지 않도록 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비례식이 이런 식으로 몇 대 몇은 몇 대 몇 이런 비례식의 표현법이 있다면 이런 표현법도 있어. 비례식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떤 것도 있냐면 분수꼴로 표현하는 비례식도 있지. 맞아요? 어떤 게 있을까? 잘 봐. 수는 수대로, 질량은 질량대로 할 때 분수꼴이니까 어떻게 돼? 1몰일 때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1대 분자량. 이거를 수적 개념으로 환산하려면 분수꼴로 등호해 놓고 여기는 몇 개니? 몰의 개수가 얼마니? 라고 할 땐 여기 뭐가 들어가? 질량이 들어가죠. 자, 그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요 아이를 보자. 여기서 지금 1몰일 때가 18이야. 1몰일 때가 18이야. 근데 몇 그램 있대? 여기에 54g이 있대. 그러면 18분의 54니까 얼마가 돼? 1분의 3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 몇 몰이 된 거야? 3몰이 된 거잖아. 이해됐어요? 한 번만 다시. 이쪽에서는 2몰일 때 질량이야. 얘가 2몰일 때를 물어봤어. 그러면 1분의 2가 된 거잖아. 그럼 여기도 1분의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1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얘가 18이거든. 그러니까 36이 되겠지.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노랭이로 표현하나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하나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근데 이 비례식 보다는 이 분수꼴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1몰의 질량이었지. 맞아요? 1몰의 개수는 얼마니? 개수는 6.05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되죠. 그때 여기에 뭐가 붙을 수 있어? 여기 분자의 입자수, 뭐 분자수, 무슨 수가 붙을 수 있겠지. 이러면 여기서 끝나지만 이 분수꼴로 하면 이 묶음 단위, 수라고 하는 묶음 단위가 질량적 개념하고 연계가 되어지고 실제 개수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조금 더 가볼게.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양적 관계할 때 세 개가 있지 않았나? 세 개? 누구였지? 수? 그치. 질량? 부피까지 가보십시다. 부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봤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온도하고 압력이 어떠할 거냐면 일정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1몰이라고 하는 아이의 1몰일 때 개수가 얼마니? 1몰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인 거지. 1몰이라는 기준에서 개수로 따지면 요걸로 넘어가. 근데 1몰일 때의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분자량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면 돼? 해주면 돼? 그람을 붙이면 돼. 그때 1몰이었을 때 요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인가 봤더니 바로 22.4리터가 되더래요. 자, 1몰이라는 개념에서 수적 개념으로 갈 거냐, 양적 개념으로 갈 거냐, 부피적 개념으로 갈 거냐는 거지. 그대로 가면 돼. 자, 여기서 다시 H2O가 10몰이 있다라고 치자. 10몰이야. 10몰. 그러면 이때 질량은 얼마가 될까? 얘 질량은 1몰일 때가 18이잖아. 그러니까 18g에다가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고, 이때 차지하는 그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에다가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지.
그때 이 10몰일 때의 부피는요 라고 하면 1몰일 때가 이거니까 22.4리터에다가 곱하기 10몰이니까 10배가 되는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겠다.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22.4리터잖아. 그랬을 때 X 어떤 몰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부피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나는 근데 여기서 잠깐만 봐봐. 우리 분수꼴 표현할 때 2분의 1일 때는 반드시 2분의 1을 쓰지만 1분의 2일 때는 어떻게 써? 그냥 2라고 쓰지. 분모에 있는 1은 표현하지 않죠. 근데 여기 분모에 1이라고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조금 바꿀 거야. 어떻게? 몰수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small n으로 씁니다. small n. 질량은 w로 쓰고 분자량은 large n, 부피는 볼륨 v로 써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몰수는 이라는 분자량 분의 질량은 6.02 곱하기 요것도 바꿀게. 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이 숫자는 아보가드로 아저씨가 정리해서 나온 숫자라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같은 말로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하고 얘를 라지 n 이렇게 라지 n에 라지 a인데 a는 약간 오른쪽 하는 작게 쓰는 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숫자 나올 거 하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면 되고 22.4리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라지 n 아보가드로 수의 입자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22.4리터의 부피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요 부피 개념을 쓸 때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되고요. 잠깐 나왔어요. 조금 더. 온도가 영어로 뭐야? 템퍼레처고 압력은 프레셔거든. 근데 일정해. 기준이 된대. 스탠다드하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STP 상태라는 말을 씁니다. STP 상태는 기준이 되는 거야. 온도와 압력이 기준이 되는 상태를 STP 상태. 그래서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 STP 상태에서 또 하나는 얘는 액체나 기체일 때는 여기서는 액체나 고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only 기체일 때만 사용을 합니다. 요 정도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와. 문제 풀다 보면 하다 보면 부피가 얼마인데 그 상태가 액체야. 근데 걔가 22.4리터야. 그러면 22.4리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액체이기 때문에 걔는 부피를 무시해버려야 돼요. 기체일 때만 부피를 사용한다는 거. 여기서 요거는 STP에다가 기체 요렇게만 살짝 써주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필기하면서 저렇구나 하면서 요거만큼은 내가 권장하는 거는 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조금 더 권장하고요. 이게 좀 더 익숙하다 싶으면 요걸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모양새가 빠지지만 더 편하긴 하지만 요걸로 외우셔도 되고 쓰면서 요거 빨간색은 요거는 근데 얘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1몰일 때의 질량이 분자량이라는 거 이게 들어있으니까 요거 지금 했던 요거 두 개만큼은 요거는 쓰면서 빨리 외워주십시오. 여기 땅